사례의 긴 밭에다 많은 작물을 심는 점농과 우리처럼 소꿉장난하듯 농사를 짓는 텃밭 농사는 다른 점이 아주 많습니다. 제 채널이 손바닥 농장이라고 정한 것도 바로 텃밭 농사를 초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전문농도 참고할 일이 많겠지만 일단 타겟은 텃밭농입니다. 농사 짓는 방법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전문농은 대체로 앉아서 농사를 짓습니다. 밭을 갈아도 두둑을 만들고 비닐을 까는 것도 트랙터라고, 가수원 같으면 농약 방제를 할 때도 SS기로 앉아서 약을 칩니다. 그렇지만 손바닥 농부는 밭을 가는 것은 미니 관리기를 씁니다만 두둑을 씌우는 것도 비닐을 씌우는 것도 일일이 삽으로 합니다.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수가 크기 전까지는 짊어지고 쳤습니다만 이제는 끌고 다니며 칩니다. 비록 팔아먹을 농산물 하나 없지만 제가 생각해도 우리 동네에서 제가 제일 바쁜 것 같습니다. 경운을 하기 위해 관리기를 끌고 다닐 때는 몇 바퀴 돌아도 힘이 드는 줄 모르는데 삽 들고 고랑을 탈 때는 기진맥진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마다 땅을 뒤집고 망을 지우는 것이 힘이 들어 무경운으로 농사를 짓는 분도 있더군요. 작물을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일은 즐거운데 삽으로 밭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손바닥 농장도 처음은 골도 널찍하게 두둑도 높다랗게 파서 망을 지었는데 이제는 요령이 생겨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둑은 넓게 해도 고랑은 좁게 합니다. 두둑을 만들 때 심을 작물이 고구마처럼 캐기 힘든 것은 외골로 심지만 보통의 작물을 격골로 심도록 만듭니다. 골을 많이 만들면 그만큼 땅을 더 많이 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면 텃밭 농사에 왜 짓는가 하겠지만 다른 걸 하는 게 재밌지만 이 두둑 만들기는 장난이 아니더군요. 몇 년 전 영상에서 텃밭 농사는 여기 사진처럼 두둑은 격골로 심도록 넓게 고랑은 좁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였더니 고랑이 그렇게 좁아서 어떻게 다니냐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더군요. 사례의 긴 밭은 당연히 넓어야 합니다. 또 방제를 자주 하거나 수확한 농작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랑이 넓어야 통행이 자유롭습니다. 일반 전문농은 두둑을 만들 때도 구걸기를 쓰니 저처럼 삽으로 파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골이 좁든 넓든 기계가 하니 어려울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삽으로 골을 짓는 것은 고랑이 넓을수록 흙을 뜨는 삽질수가 그만큼 늘어나고 힘도 그만큼 더 듭니다. 고랑이 폭이 반으로 줄이면 삽질 횟수가 반으로 줄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풀한 폭이 없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골에 수북하게 잡초가 올라옵니다. 고랑이 넓은 전문농업 밭에는 풀이 더 많이 올라오겠죠. 그러나 대부분 전문농가는 고랑에 제초제를 치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초 매트를 깔거나 올라오는 잡초를 일일이 뽑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고랑의 폭이 좁으면 다닐 때 밟지 않는 곳이 적다 보니 올라오는 잡초도 더 적습니다. 골이 좁다 보니 밟지 않는 곳이 없어서입니다. 정리하면 텃밭은 몇 걸음 안 가면 고랑이 끝나기 때문에 고랑을 좁게 만들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삽질 횟수가 줄어듭니다. 둘째, 고랑을 다닐 때 안 밟는 곳 적으니 고랑과 잡초가 덜 나옵니다. 밟는 곳은 잡초가 덜 나옵니다. 텃밭처럼 고랑이 짧은 작은 밭은 이처럼 하면 되지만 큰 밭은 이렇게 하면 불편한 점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구글기로 두둑을 만들고 고랑이 폭이 좁든 넓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랑을 넓게 만들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우리처럼 고랑을 좁게 만들면 삽으로 멀칭을 깔 때도 양쪽 끝을 덮는 흙은 비닐 안쪽에서 떠서 덮습니다. 여기처럼 비닐 안쪽의 흙을 떠서 덮으면 일단 삽질이 쉽습니다. 비닐 안쪽은 두둑을 만든 흙이니 일단 부드럽습니다. 파낸 자리가 약간 움푹하니 흙을 덮으면 고정력이 더 좋습니다. 같은 양의 흙을 떠부어도 바람에 잘 내려가지 않죠. 4월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이고 바람 타는 밭에는 등에도 한 삽씩 눌러 놓으면 되지만 그래도 파낸 자욱에서 비닐이 들어가면 더 단단합니다. 만약 바깥쪽 흙을 뜬다면 흙이 단단해서 삽질이 더 힘듭니다. 어떤 분은 굳이 삽으로 멀칭을 덮는가 괭이로 끌어 덮으면 힘이 덜 들 텐데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일이 삽질을 하기보다
괭이로 흙을 끄는 것이 더 쉽긴 합니다. 괭이로 흙을 끌어 덮는 것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대편 쪽에서 흙을 끌어올 수도 있고 같은 골에서도 흙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골이 넓으면 그만큼 더 쉽지만 여기처럼 골이 좁은 데는 오히려 그게 힘이 더 듭니다. 끌어올 흙이 별로 없습니다. 멀칭을 까는 피복기가 괭이로 멀칭을 덮는 것처럼 비닐 밖의 흙을 끌어 비닐을 묶는 방법인데 이 피복기도 골이 좁으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건 상황에 따라 관리와 불편이 갈립니다. 손바닥 농장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텃밭은 사례 긴 밭도 아니고 넓은 밭도 아닙니다. 거기에다 밭을 만드는 것도 처음부터 삽질을 하여 밭을 만들거나 아니면 관리기를 경운하고 삽으로 두둑을 만든다면 또 멀칭을 깔고 작물을 심은 후 고랑에다 제초제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저처럼 골을 좁게 만들어 밭을 만들고 멀칭을 하는 것이 더 편하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일반 밭처럼 고랑을 넓게 잡아 만들어 보니 두둑 만들 때도 고랑 잡초 관리할 때도 더 불편하더군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그 상황에 맞게 밭을 만들고 비닐을 깔아야 할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 뭐든지 상황과 의도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텃밭 농사에서 멀칭 비닐을 까는 문제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갈라집니다. 어떤 분은 작물이 숨을 쉬지 못해 작물 자라면 좋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많더군요. 제 경험상 멀칭 비닐을 하면 잡초 방지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온, 보습 효과까지 있어 작물 자람이 오히려 보탬이 되더군요. 그러나 사람은 실제와 관념이라는 두 개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식물은 동물만큼은 산소 요구도는 적습니다. 어떤 분들은 잡초를 뽑아서 깔아두면 잡초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한다는 얘기와 또 거기에 대한 조회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잡초 안 오르는 건 아닙니다. 멀칭 깔아둔 곳에도 바늘구멍만한 틈에서도 잡초 올라옵니다. 바늘구멍이란 작은 틈이란 과장된 말이 아니고 정말 바늘구멍에도 잡초 그 사이를 비집고 올라옵니다. 생명력이 강한 이놈들이 잡초 틈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또 두둑 만들기와 거기에 따른 멀칭 비닐 깔기, 지금 여기에 소개한 것보다 더 편리하고 쉬운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손바닥 농장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언제나 최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두둑 만들기나 멀칭하기 등 밭 만들기에서 시청자분께 도움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소개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참고가 될 것입니다. 손바닥 농장은 채널 운영자와 시청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농사 유튜브 공부방입니다.